그러면 챕터 6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챕터 6장에서는 저희가 리커다인에 있는 조인트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리커다인에서 모션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조인트의 종류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이게 자유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론적으로 아까 앞장에서 봤던 구속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조인트는 구속이 몇 개니까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 조인트는 자유도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거동을 할 것 같다 라는 예상을 미리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식이 몇 개고 자유도가 몇 개인지 이 부분을 꼭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기본적인 픽스 조인트는 6 자유도를 모두 구속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0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두 개의 바디에 대해서. 그림에서 아이콘에서 보시다시피 볼트로 체결된 것으로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볼루트 조인트는 회전에 대해서 한 방향만 자유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에 대한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구속식은 5개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 축으로부터 2개의 바디가 회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조인트. 앞서 봤던 레볼루트 조인트는 회전에 대해서 한 축에 대해서만 자유도가 있다면 얘는 한 축에 대해서 병진 방향으로만 자유도가 있는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너 조인트인데 플래너 조인트는 총 구속식이 3개, 즉 자유도가 3개로서 지금 아이콘을 회사에서 만드신 분이 좀 잘 만드신 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하나의 평면이 보이시죠? 하나의 평면이 있고 그 위에 저희 하키의 그 볼처럼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사각면이기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 근데 회전을 한다면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서페이스의 수직축으로만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평판이 있으니까 평판 위에 볼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평판 위에서 X, Y 이렇게 병진 방향에 대해서 2개의 자유도하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하나의 자유도, 즉 트랜슬레이션으로 2개의 자유도, 로테이션으로 하나의 자유도가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페리컬 조인트는 병진 방향에 대해서 3개의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방향으로 3축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조인트는 병진 방향하고 회전 방향에 대해서 각각 2개씩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안에 있는 판과 밖에 있는 너트가 이제 병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 그 축에 대해서 회전도 한 축으로 가능하도록 조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류 조인트는 총 구속식이 5개니까 자유도는 1개있죠. 자, 이거는 회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자유도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아이콘에서 보시다시피 요 하나의 여러 가지 홈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을 하면은 피치가 얼만큼 올라간다. 요런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설정한 요 방향으로 보시면은 피치가 이렇게 프로파일에 들어가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바퀴 회전할 때 피치가 얼만큼 이동하는지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조인트는 총 4개의 구속 조건으로 수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회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구속되어 있는 포인트로부터 병진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벨로시티는 이건 2개의 방향에 대해서 한 포인트에 대해서 구속이 되어 있고 2개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밑에 이 보이시는 표로 이제 구속식은 몇 개고 그걸 통해서 자유도는 몇 개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교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리커다인에서 인터넷으로 리커다인 온라인 앱으로 들어가시면 프로페셔널의 조인트의 제너럴 조인트 이쪽으로 가시면 레버러스 조인트, 트랜슬레이션 조인트, 스페리컬, 뭐 실린드리컬 해서 총 구속은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대해서 몇 개 돼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자유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축으로 회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병진 방향 움직임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각각의 조인트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바디의 지금은 저희가 조인트에 대해서만 구속하고 구속 자유도하고 자유도 수를 확인했는데 각각의 바디들이 이렇게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에 대한 자유도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바디가 총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의 바디는 아까 처음에 제가 한 바디당 6개의 자유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디만 생각을 한다면 총 8개의 자유도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조인트들이 각각의 구속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식에 대해서 레볼루트는 지금 2개가 있는데 구속은 5개가 돼 있다. 그리고 유니벌 조인트는 1개의 구속에 대해서 4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도가 4개가 구속이 4개가 있고 뭐 스페리컬 조인트는 구속식이 3개가 있다 해서 총 17개의 구속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뭐 어떤 모델링 하시기 전에 자유도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좀 더 계산의 부정확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인트에 따라서 저희가 모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트랜스레이션 조인트는 병진 방향으로 자유도가 풀려 있는데 그 풀려 있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이런 모션을 주지 않으면 그냥 움직일 수만 있는 가만히 있는 그런 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특정하게 조인트에 모션을 주면 저희가 원하는 모션, 거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션들을 줄 수 있는 조인트가 트랜슬레이션 조인트와 레볼루트 그리고 실린드리컬 그리고 PTCV 조인트 이런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조인트들의 이제 프로퍼티에 들어가 보시면은 모션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프로퍼티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션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는 방법이 여기 프로퍼티를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모션이라고 하는 이런 다른 항목이 옵션이 존재를 하고요.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이 모션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모션을 줄 수 있는 타입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거리에 대해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줄 수가 있고 가속도에 대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바디에 대해서 지금 제가 트랜슬레이션을 달았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100mm/s로 병진 방향으로 움직임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 조인트에 대해서는 모션이 지금 입력이 돼 있다, 모션이 활성화돼 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모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시면 이 바디가 100mm/s로 이제 움직이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리젝트 들어가서 조인트의 벨로시티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입력했던 속도의 값이 쭉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모션을 입력할 때 제가 방금 전에 들어갔듯이 저희가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리커다인에서 이제 익스프레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동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은 제가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익스프레션을 잘 쓰면 리커다인을 매우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우선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서브 엔티티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저희가 이 모션에 프로퍼티를 들어가서 여기서 모션을 들어가서 익스프레션에 EL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익스프레션 리스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크리에이트를 하든 뭐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트리 구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미리 익스프레션을 정의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이 익스프레션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으로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을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 만들면은 바로 여기 항목이 추가가 되고 요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익스프레션에 이제 0을 넣었어요. 좀 전에 제가 벨로시티에다가 100을 넣었을 때 100mm/s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0으로 한다면 픽스드 조인트처럼 가만히 있는 이제 두 개의 바디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를 0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타임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초 1초, 2초, 3초, 4초마다 10씩 곱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벨로시티로 설정했었으니까 1초에는 10m/s가 되는 거고 2초에는 20m/s가 되는 거고 5초에는 50mm/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쓴다면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요거를 지금 지우시고 사인 360° 곱하기 타임 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리커다인에서 D라고 하는 거는 디그리를 의미합니다. 앵글을 의미하고 보통 이거는 저희가 이제 360D보다는 2파이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인 함수는 2파이의 주기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타임이 곱해져 있으니까 1초에 한 주기, 사인 함수의 한 주기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30D라는 거는 크기, 민맥스 값이 30° 마이너스 30° 이렇게 가시신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함수가 리커다인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지? 헬프로 다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스텝이라는 함수를 본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함수에 대해서 헬프를 클릭을 하시면 이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뭐 각각의 항목들 들어가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다 표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포뮬레이션 그리고 이그젠플러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리커다인에서 입력이 된다 라는 어떤 예제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익스프레션 저희가 핸드북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나눠드린 그 명함에 메일에서 제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 PDF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까지 앞서 봤던 조인트들은 각각의 병진 방향이든 로테이션 방향이든 정지하도록 구속이 되도록 이제 구속식을 준다고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C-모션은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 그것만 따라가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움직임에 대해서 구속을 준다. 움직임으로 구속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C-모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두 개 만드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 그라운드라든가 바디라든가 두 개의 발을 선택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자, 여기서 보이시면 지금 어떤 좌표계에 대해서 내가 움직임에 대한 구속을 줄 거냐, 움직임 구속을 줄 거냐 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벨로시티, 액셀레이션 다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벨로시티로 선택을 하고 X축이라고 선택을 하면 X축에 대해서 이 모션을 따라가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다른 자유도들은 다 풀려 있습니다.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축에 대해서만 움직임을 가진다고 보면 돼요. 아까 봤던 지금 요거 제가 만약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보면 X축 X, Y, Z가 병진 방향이고 RX, RY, RZ가 로테이션 방향입니다. 제가 만약에 X로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트랜슬레이션 조인트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 반대로 보시면 돼요.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축에 대해서만 움직임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구속을 시키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해서만 움직임 구속을 주는 거고 다른 것들은 다 풀린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C 모션에도 익스프레션으로 움직임을 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같은 지금 요 하나의 시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는 건데, 시모션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6개 방향에 대해서 움직임 구속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시모션 같은 경우에는 6개를 달아야겠죠. 6개 방향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시모션 그룹에서는 한 번에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움직임 구속을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PP 파라메트릭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델링을 하거나 조인트를 달거나 이 PP가 설정되어 있는 포인트를 참조하겠다 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서브 엔티티라는 곳에 PP 기능이 있거든요. 자, 이 PP 기능을 틀어서 예를 들어서 100,0,0에 대해서 이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하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2개의 파라메트릭 포인트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실린더를 만들고, 레볼루트 조인트를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요 PP에 대한 레버런스 조인트를 만들 때 PP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제가 참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이 포인트를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보셨죠? 근데 자동적으로 모델링이 그 포인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뭐 어떤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 때 하나의 하드 포인트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들어갈 때. 그럼 그 포인트를 저희가 움직이면 다른 바디들도 다 하나하나씩 다 다시 구속을 시키고 다시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PP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참조하게 만들게 되면 그 PP만 움직이면은 다른 참조되어 있는 바디들이 모두 한 번에 움직이게 되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 PP를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게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 만드시는데, 나중에 좀 더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시면은 이 PP들을 미리 구성을 해놓고 바디를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 포인트를 모른다. 그럼 바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PP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스냅으로 찍고 나서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참조해서 만들어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PP들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PP로 움직이면 요거를 참조하고 있는 모든 엔티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지역 좌표계가 여기 바로 PP에 한번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100, 200,0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기준 PP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마커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에서 제가 relative to 이 지금 보이시는 요 로컬 좌표계에 대해서 참조를 하겠다. 방향에 대해서 참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만드셨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relative to ground 마커 3라고 되어 있는 요 기준으로부터 100, 100,0에 위치한 PP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 좌표계로 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제가 움직인다. 그러면 PP도 같이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PP도 로컬 좌표계에 대해서 참조되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모델링을 하실 때 시간이 매우 줄을 거예요. 만약에 모델링 수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워크샵 때 사용한 4절 링크인데 4절 링크에 대해서 이제 세타1, 세타2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이런 식입니다. 이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워크샵 6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그 PP가 아이콘이 되게 크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쪽에 요 아이콘 컨트롤이라고 하는 요걸 클릭을 하셔서 아이콘 사이즈를 줄이면은 요 PP도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걸로 좀 보기 편하게 모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